네, 안녕하세요. 정보스TV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평택 안중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계획이고요. 서해축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그널이 슬슬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 철도에 대한 예산이 무려 4조 1,009억 원이나 들어갔고 9월 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안중역 일원에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일대에 원래 땅을 가지고 계시던 원주민들도 기대가 크죠.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시 한번 훑고 갈게요. 서해선 홍성에서 송산까지 4개 철도역 사업 영명 확정이다라는 보도자료 내용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 서해선 복선전철, 그 중에서도 안중역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는 90km, 4조 1,009억 원이고 24년 11월 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자, 이 철도가 왜 만들어졌냐? 경부라인을 통해 부산항만을 통해서 수출했던 그 물량보다 서해축을 통해서 평택항만을 통해서 수출하는 그 물량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축을 자연스럽게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심에 철도 사업 서해선 복선전철이 자리하더라. 그게 올해 11월 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의 홍보를 브라이언이 하고 있더라고요. 평택입니다 라고 말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곳이 더욱더 완벽해진다고 합니다. 오늘날 서울에서 평택까지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게 서해선 복선전철이 만들어지고 안중역이 개통을 하면은 3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브라이언이 열심히 홍보를 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안중역세권 인근의 개발에 대한 압력이 더욱더 빡세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서 안중역사 같은 경우에는 KTX 직결까지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평택시에서도 이쪽 일대의 개발을 서둘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뒤쪽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곳은 환지로 개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평택시장이시죠. 평택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서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 보니까 평택시 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 의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중역 10월 달에 개통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앙정부 국토교통부는 11월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매우 설렘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안중역세권 개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안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기본 구상도 22년 8월 달에 나왔고요. 개발 컨셉은 명확합니다. 수소 기반 탄소 중립 도시 안중역세권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쪽 일대의 면적도 대단하지만 인구도 10만이 훌쩍 넘어가요. 약 11만 명이 먹고 살 만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 1단계가 27년까지, 2단계가 35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거보다는 항상 조금 더 걸리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섹터까지 구분이 됐죠. 안중역이 그 중심에 들어가고요. 화양지구, 현아지구, 송담지구와 연계해서 개발토록 하겠다. 이쪽 일대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부럽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대부분 주거용지, 상업용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일할 일자리가 없으면 사실 이쪽 일대에 사람들이 들어살 이유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빈집 공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보수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 말씀드립니다. 안중역과 더불어서 이분들이 먹고 살 만한 일자리가 반드시 이쪽 일대에 들어가야 된다. 중요한 메시지 한번 체킹하고요. 자, 평택시청 홈페이지입니다. 평택 지제역과 동시에 같은 날 발표를 했죠. 지제역 안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 자, 이곳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했죠. 이렇게 정확한 위치도도 발표를 했고요. 최근 내용도 한번 살펴보니까 역시나 무리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크게 변한 거 없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년 6월 27일 안중역세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또한 꾸준하게 유지 중에 있고요. 좀 전에 언급했던 송산에서 홍성까지 연결되지만 포승에서 평택까지도 한 번 더 연결이 될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안중역사는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 자, 환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즉, 싼 값에 전답 임야를 사두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밖에 없죠. 그거를 평택시와 경기도 중앙정부에서 바꿔주고 이렇게 용도가 바뀌게 되면 값이 굉장히 많이 뛰죠.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고 낮은 건축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용도에서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 혜택을 모두 다 땅 주인들에게 주진 않아요. 일부를 나라에 떼어주고 상업지나 주거지로 받게 되는데 이때 아무리 떼어주고 많이 떼어준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지 개발을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이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재미난 사실 영동지구 강남도 환지로 개발이 됐다. 그래서 강남 197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땅 한 평이라도 가지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모습 볼 수 있죠. 내 땅 한번 원 없이 만들어 볼 거다. 뭐 이러한 내용들 체크해 볼 수 있죠. 정답 이미 아까 네모반 듯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뀐다. 마술 같은 일이고 이때 커다랗게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의 자산이 불어나더라.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 정부에서 보면 투기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수용과 환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이걸 국토교통부에서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 비율이 수용이 136곳, 환지가 142곳, 혼용이 8곳이 있더라. 즉 수용과 환지가 거의 반반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디가 어떻게 개발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많은 분들의 신뢰를 얻고 여전히 토지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정부에서 볼 때는 그들을 토지 투기꾼이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한번 체킹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에 최근에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해서 신혼부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주택을 짓는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보 저 땅 사, 저 땅 그린벨트 투기 수요가 꿈틀거린다. 이러한 뉴스도 빠르게 한번 읽어봤고요. 자, 22년 7월 4일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대부분이 땅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인구 전체의 35.8%만 토지를 소유 중에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안중역 인근에는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떠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안중역사가 이렇게 서해선 복선 전체를 흐르고요. 역사는 이곳에 위치가 합니다. 자, 동서간의 평택시는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 도시개발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동쪽을 떡상시킨 그곳이죠. 고덕 삼성. 이렇게 엄청난 일자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고덕 국제화 신도시라는 곳이 만들어졌어요. 즉 일자리가 생기니 이들이 먹고 살만한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게 아주 바람직한 도시개발인데 안중 역사는 아쉽지만 거의 대부분 주거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텅텅 유령 도시가 될 확률이 크다. 자, 더 나아가서 고덕 삼성이 생기니까 그 아래 지제역 일원의 지제역세권이 서쪽과 동쪽에 한창 개발 중에 있죠. 자, 그리고 정보수가 살짝 머리 치워볼게요. 미군 부대도 엄청난 면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고덕 삼성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규모가 장난이 아니죠. 미군 부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안준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서해선 라인 중에서 가장 커다란 물동량을 수출시킬 수 있는 그곳이죠. 평택간 보승지구도 바로 인근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지구, 현아지구, 송담지구가 안중역사와 연계해서 역세권 개발로 함께 진행이 된다. 동쪽에는 고덕 삼성과 LG 진이라는 지역이 있다면 서쪽 같은 경우에는 안중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많은 인구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 말씀드릴게요. 안중역세권 개발 산업은 수소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세권 개발 추진 꾸준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규모가 무려 축구장이 726개의 규모가 되는데 수소 기반 도시를 개발한다. 수소 기반에 대한 일자리를 넣겠다라는 게 아니라 수소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 이러한 뜻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 안에 10만 6천 명이라는 인구를 품는다. 초고층 건물까지 짓는다. 157만 평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택 바로 위에 붙어있는 화성 같은 경우에는 현대라는 대기업을 먹었어요. 더 나가서 신세계에서도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죠.
그러나 평택 중에서 동쪽은 삼성을 먹었다라고 치면 서쪽 안중역 인근은 오늘날 먹은 대기업이 없어요. 자, 이러한 패턴으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결국 망하죠. 새먹거리 창출 실패한 대한민국이라고 전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 빠졌다. 자,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을 먹어 살릴 일자리 중에서 많은 산업 직군들 중에서 하나 정도는 적어도 안중역사에 엄청난 대규모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이 들어와야만 안중역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소라는 테마를 가지고 도시가 만들어지지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글쎄 퀘스천이다. 자, 정보수와 저희 PD님이 안중역사 가서 드론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그곳일 때 한번 위에서 한번 내려볼게요. 그 철도 역사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라인을 머금은 엄청난 규모의 철도 역사가 대한민국의 평택의 서쪽에 자리한다. 자, 그 주변 모습을 보시더라도 좀 끊기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엄청난 규모로 택지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자, 이곳일 때 보이는 모든 허벌판은 앞으로 없어지고 환지 개발로서 고층 건물이 들어설 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택 안중역 올 11월이면 개통을 하고요. 서해축이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라는 목소리 꾸준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안중역사 주변에 대부분 주거지로 꽉꽉 채울 예정인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중 하나 대기업을 끼고 반드시 안중역 일원에 들어가야만 이쪽 일대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만한 중심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개통하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